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호남 지역 일부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는 한 해에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대중교통이 또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치러지고 있는 전국체전에 지역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의례에 뒤따랐던 동원 풍속도가 사라지고 자발적인 응원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여수 광양만권 국가산단이 전국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수소산업 중심으로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호남 지역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총장도 서울을 찾아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소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 수건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도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며 전남의대 신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의 절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남권 의대가 반드시 의사정원 증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목포대와 순천대 등 지역 대학 총장들과 전남도 의원들도 상경해 전남의대 신설을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22개 지자체 중 응급의료 분야 취약 지역이 17곳에 이를 정도로 의료 사각이 심하고 중증 응급 환자 유출 비율도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5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파죽난다! 의과대학 신설하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에 의대가 없는 만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사업부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전남도민의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선정이 우선돼야 하며 전남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유치 지역 합의로 완성된 유치 계획이 수립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의대 유치와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연구원이 진행한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무안 군민의 50.6%가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찬성해 지난 9월에 비해 13.5%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군공항 예정 지역인 해제면과 현경면의 찬성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 군민의 44.4%가 찬성해 반대 47.8%와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만큼 광주시는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빨리 답을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대중교통에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이용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서비스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준공영제로 한 해 1,4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6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스 업체 적자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불분명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적 운영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중공영제 운영 조례상에 업체의 불법한 이렇게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 사업주의 책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주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시내버스의 수익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선 조정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지며 노선 개편을 연구하는 용역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지하철 개통이 연계됨에 따라서 노선 개편 용역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 말 개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24년도 말부터는 지금 노선 개편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는 예타 대상에 선정됐지만 뒤늦게 효천역 경유안을 광주시가 들고 나오며 전남도 등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도 노후화로 올해 말 폐차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운영의 난맥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장기적 대안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근본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외곽으로 확장하는 광주시와 이에 발맞추지 못한 대중교통 시스템. 결국 시의 예산 부담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만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 운행이 7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운행 중인 셔틀 열차가 노후화되고 환경오염 등을 일으켜 올해 연말 폐차를 앞두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대체 열차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은지 광주시 의원은 6개월 전만 해도 셔틀 열차 존치 필요성이 있다던 광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치러진 전국체전에 지역민들의 참여와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을에 뒤따랐던 동원 풍속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발적인 응원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 개막 이틀째인 지난 주말 목포 실내 수영장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김우빈 선수를 보러 온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시안게임 기록엔 못 미쳤지만 자유형 1500m에 출전한 김우민 선수의 힘찬 레이스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아시안게임의 응원 열기가 체전 경기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스피드와 박진감이 넘치는 농구 경기. 수술을 할 때마다 응원의 함성과 환생이 이어집니다.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보러 온 팬들로 예전의 학생 동원 문화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왔는데 저희가 곧 대회인데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상무팀 정말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너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상무팀 화이팅! 인기 종목에 편중됐던 응원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앞방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체전을 찾은 시민들은 혼신을 다하는 육상 선수를 향해 아낌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네,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경기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까운 곳에서 기회가 돼서 올 수 있어서 재밌네요. 대규모 행사에 을이 뒤따랐던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응원 문화. 선수들의 열띤 경기 못지않게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육상의 우상혁과 수영의 황선우 등 항저우 영웅들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상혁은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에서 2m 21을 뛰어넘어 금메달을 확정한 뒤 한국 신기록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최종 기록 2m 32로 체전 8연패 달성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수영 황선우는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와 혼계형 400m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5관왕으로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에 도전합니다. 올해 올림픽 전해 너무 잘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부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너무 기대가 되고 파리 올림픽을 앞으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합을 크게 여는데 또 오관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이고 저에게 그래서 더욱더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내일 있는 홍경까지 잘 마무리해서 오관왕을 하게 된다면 정말 기억에 정말 남는 정체전이 될 것 같아요. 2026년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본격 도입을 앞두고 탄소 절감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만권 국가산단은 전국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수와 광양의 경제 구조를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세계적인 수소 허브로 성장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도래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시장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의 규모는 1,830억 달러지만 10년 뒤인 2032년에는 3,17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지는 등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나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EU 탄소 국경세 제도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2050년까지 수소의 수요는 현재보다 6,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에너지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소는 무게가 가볍지만 부피가 크다 보니 많은 저장 용량과 배송비가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이 주요 수소 수입국이 될 예정인 만큼 여수광양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소거래 중심지를 선점하면 아시아 태평양 수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중심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수출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수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수소를 거래하는 금융 상품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좀 선제적인 어떤 그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허브와 그린산단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KBC 미래 포럼은 오는 금요일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김대중,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동서통합을 이루자는 선언문이 광주에서 발표됐습니다.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박주선 제20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과 광주, 대구, 서울 지역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 미래 포럼이 열렸으며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지역주의 극복과 상생 그리고 균형 발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동서 화합의 새로운 시대 정신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에는 대구 228과 광주 5.18 정신,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KBC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촌철살인과 마이로컬 텔레비전 7학년 주식회사 등 KBC의 제작 프로그램 심의를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고유의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업자들의 고민이 엿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패널을 폭넓게 구성하고 전국적 사안과 함께 지역 문제를 더 자주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광주 위니아 본사에서 열린 협력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 주쯤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M&A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위니아 법인 계좌 잔고가 10억여 원뿐이라며 아직 회생 개시 이후 공장을 가동할 자금 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진 성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후테크 전문기업 로우카본이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할 수 있는 모듈 설비를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로우카본은 오늘 플로리다에 2,470만 달러 규모의 첫 수출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규모를 확대해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농협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2020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 장을 꽂은 혐의를 받은 전직 조합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A씨의 범행은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목포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이 사건 브로커가 지자체 입찰 공사를 수주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전라남도에 1억 7천만 원 상당의 C형 간염 치료제를 기부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기부는 전국 최초로 C형 간염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전남에만 13,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리모델링 업체가 소외계층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주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랑의 희망은행과 재능기부업체 청년 일꾼은 노부모와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세 가구가 함께 쓰는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무상 개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한 가구씩 소외계층의 화장실 리모델링 재능기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